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위한 심층 분석을 시작합니다. 2억 9천만 달러, 원화로 약 4천억 원 규모의 최상위권 자본을 유치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바로 제로지 프로젝트죠.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마존 웹 서비스 대비 95% 저렴한 인프라 비용 구조를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시장의 환호를 받아야 할 이 자산은 현재 고점 대비 93.3% 하락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 극단적인 데이터의 모순을 해부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분석 대상은 2026년 5월 21일 핀테크 연구소 가상자산 분석팀에서 발행한 암호화폐 제로지 가격 분석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 요소나 시장의 소음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객관적 데이터와 기술적 지표만을 통해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주는 제로지 프로젝트의 향후 시나리오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의 현재 가치를 논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자산이 시스템적으로 무엇을 구축하고 있는지 그 기반부터 정의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로지는 세계 최초의 탈중앙화 인공지능 운영 시스템, 즉 DAIOS로 분류됩니다. 이 기술적 구조가 기존의 블록체인과 어떻게 다른지 객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로지의 시스템은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위한 모듈형 블록체인 인프라로 설계되었습니다. 모듈형이라면 여러 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모든 연산과 저장을 하나의 층에서 처리하는 기존의 단위령 블록체인과 다릅니다. 제로지는 이 시스템을 4개의 독립된 레이어로 분리하여 효율을 높였습니다. 그 4개의 레이어 구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해해 주시죠. 합의를 담당하는 체인 레이어, 대규모 데이터를 보관하는 스토리지 레이어, 그 데이터가 언제든 손실 없이 접근 가능함을 보증하는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고 구동하는 컴퓨팅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결국 인공지능의 방대한 데이터 처리량을 감당하기 위해 이 4개의 레이어가 분업 시스템처럼 맞물려 작동하는 원리군요. 네, 네트워크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토대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적 설계의 우수성은 결국 시장에서 비용 효율성이라는 데이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보고서 데이터를 보면 제로지의 인프라 운용 비용이 아마존 웹 서비스 대비 95% 저렴하다고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 95%라는 비용 절감 수치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125개 이상의 검증자 노드가 전 세계에 분산되어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탈중앙화 특성 덕분입니다. 중앙 집중형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유지비가 제외된다는 논리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채굴 메커니즘으로 임의 접근 증명, 즉 포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네트워크는 노드들에게 무작위로 특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증을 요구합니다. 채굴자는 이 임의의 요청에 가장 빠르게 데이터를 반환해야만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필연적으로 데이터 접근 속도를 극대화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즉각적인 데이터 처리가 필수적인 인공지능 연산 환경의 최적의 인프라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만약 이 구조적 우위가 95%의 비용 절감이라는 명확한 수치로 나타난다면 자본시장은 이를 가격 상승으로 보상해야 논리적입니다. 하지만 타임라인을 검진해보면 전혀 다른 궤적을 보여줍니다. 상장 이후의 가격 변동 추이 말씀이시죠? 네, 보고서에 따르면 제로지는 2025년 9월 22일 메인넷 출시와 함께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상장 초기 가격은 약 1.50달러였고 단기간에 역사적 최고가인 7.31달러까지 387% 상승했습니다. 상장 직후의 급등은 프로젝트의 잠재력에 대한 단기적 자본 집중 현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 기준일인 현재 시점의 데이터는 전혀 다른 방향을 지시합니다. 현재 0.489달러에 머물러 있죠. 맞습니다. 이는 역사적 최고가 대비 93.3%의 가치가 시장에서 감소했음을 의미하는 객관적 지표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가치 감소는 구조적인 하락 원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고서는 주요 하락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주요 하락 요인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토큰 유통 일정에 따른 매도 압력입니다. 초기 투자자와 개발팀의 물량이 시장에 출회되는 언락 스케줄이 본격화되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습니다.
거시적인 섹터 자금 흐름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었죠. 네, 두 번째 원인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암호화폐에 집중되었던 초기 자본이 분산되면서 섹터 전반의 자금 유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세 번째 원인은 바로 4억 8,900만 달러에 달하는 완전 이석 가치의 부담입니다. 완전 이석 가치 데이터를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풀려야 할 잠재적 공급량이 막대하게 대기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정확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수학적인 위험 지표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보고서를 보면 제로지는 핵 VC, 델파이 디지털 등으로부터 유치한 2억 9천만 달러의 투자금과 300개 이상의 파트너십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이런 강점 데이터가 현재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이 수치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유통량과 실사용 데이터의 비율입니다. 현재 시장에 유통된 물량은 총 공급량의 21.3%인 2억 1,324만 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8.7%의 물량이 대기 상태라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생태계 펀드, 투자자, 킴 물량이 풀리면서 향후 매월 3에서 5%의 유통량 증가가 발생합니다. 이 증가분이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생태계 사용 데이터를 나타내는 온체인 지표입니다. 메인넷 출시 8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일일 활성 지갑수 추정치가 1,000에서 5,000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300개 이상의 파트너십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시스템을 이용하는 지갑이 수천 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기술적 제휴가 실제 활성 트래픽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실사용 데이터 부족이 제로지 시스템 내부의 가격 방어 메커니즘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1,000에서 5,000개 수준이면 프로토콜 수수료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없으니 시스템이 토큰을 매입하고 소각하는 바이백이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매월 추가되는 3에서 5%의 물량 증가를 방어할 시스템적 수단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는 논리로 연결되는군요. 이를 전체 시장의 관점과 연결해보면 향후 가격 전망이 도출됩니다. 파악된 강약점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고서는 2026년 11월까지의 세 가지 확률적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낙관적 시나리오부터 그 발생 확률과 수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낙관적 시나리오의 발생 확률은 25%입니다. 목표가는 1,200원에서 2,250원 사이입니다. 필수 조건은 일일 활성 사용자 수 10만 명 달성 및 주요 대형 거래소 상장 조건 충족입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중립적 시나리오는 어떻습니까? 중립적 시나리오의 발생 확률은 50%입니다. 목표가는 600원에서 1,050원 사이입니다. 이는 생태계의 느린 성장과 토큰 유통 물량이 지속 출해되는 현재의 추세가 유지될 때 산출되는 궤적입니다. 마지막 비관적 시나리오 역시 발생 확률은 25%로 배정되어 있군요. 네, 목표가는 300원에서 600원입니다. 사용자 정체가 지속되어 활성 사용자 수가 1만 명 미만에 머물고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이하로 하락할 시의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논리적으로 정리해보면 공통적으로 한 가지 변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10만 명, 비관적 시나리오는 1만 명 미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 자산이 미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핵심 전제는 실제 일일 활성 사용자 수의 증가 여부라는 결론으로 수렴됩니다. 이는 다음의 핵심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시나리오별 확률에 이어 청취자인 당신이 본인의 리스크 허용도에 맞춰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행동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고서에 명시된 공격적, 보수적, 장기 투자 전략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리스크 호용 수준에 따른 세부 지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적 전략입니다. 현재 680원, 680원에서 730원, 730원 구간에 형성된 제1차 지지선에서 20% 비중으로 진입합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인 접근법이겠군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가격이 450원을 하향 이탈할 경우 전량 매도하여 손절하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보수적 전략은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삼습니까? 제2차 지지선인 600원 지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24시간 거래량이 2천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때 유동성을 확인하고 자금을 3회 분할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전략의 수치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기 전략은 현재 가격에서 30%를 우선 진입합니다.
이후 매월 10에서 12%씩 정액 분할 매수를 실행하는 2에서 3년 관점의 전략입니다. 앞서 확인했던 매월 3에서 5%씩 풀리는 유통 물량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매월 일정 비중을 투입하는 수학적 대응 방식이군요. 이제 오늘 다룬 심층 분석의 데이터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핀테크 연구소 보고서는 제로지 프로젝트에 대해 5점 만점 중 2점을 부여했습니다. 고위험 고수익 대상이므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이하로 비중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은 우리에게 매우 객관적인 화두를 남깁니다. 기술적 설계의 우수성이나 2억 9천만 달러라는 막대한 자본력, 그리고 300개가 넘는 파트너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0만 명의 실제 사용자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기술의 가치는 어떻게 증명되어야 하는가? 당신의 판단에 유효한 지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심층 분석을 마칩니다.